총리실 알림톡입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나와서 코로나 민생 관련된 현안들 시원하게 답변과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월요일이면 만나는 남자죠. 국무총리 비서실 김덕수 정무기획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머리가 상당히 무거우시죠? 네, 심각합니다. 네, 정말 웃고 싶어도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헛웃음만 나올 뿐인데 그만큼 심각합니다. 자, 네.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 추가 조치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추가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인 거죠.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네, 확진자 수도 그렇고 네. 병상 상황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여러 차례 강조드렸습니다마는 네, 우리가 일상회복 지난달에 시작하면서 방역을 안는 게 아니다. 방역은 네. 계속 유지되는 거고 일상회복과 방역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좀 방역에 방심했다. 허점이 드러났다. 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가장 큰 허점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네, 병상이 부족해질 줄 생각했던 것보다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환자들이 중환자 병실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서 퇴원을 해도 되는데 호전되면 나가고 네. 그럼 병상 여유가 생기고 또 다른 위중한 환자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좀 작동이 안 됐던 그래서 이걸 좀 예측하지 못했던 건 솔직히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변이 바이러스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이 있는데 WHO에서도 뭐 명확하게 뭐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전염성이 좀 높은 것 같다. 그런데 전염성이 높으면 또 치명률이 또 낮거든요. 네. 특성상. 그런 대목에서 보면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높은 이런 상황인데 경각심을 갖고 봐야지 너무 네.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또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에 미리 좀 대처하지 못한 파악하지 못한 점도 아쉽다는 말씀 주셨는데 병상 관련 네네. 오미크론은 지금 충분하게 깊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대응 관련해서는요. 대응에 대해서는 역시 백신입니다. 백신이 효과가 네. 있는 걸로 지금 보기 때문에 네. 저 3차라고 표현하는데 접종률을 좀 높이는 문제가 있고 접종률을 높이면서 위중증 환자들을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미크론에 대해서 특별하게 달리 대할 건 아니다. 좀 독특한 다른 변이다. 뭐 이렇게 네. 좀 하시면서 주의 깊게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정확하게 아직 밝혀진 건 아니니까요. 없습니다. 예. 네.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될 일이고. 그렇죠. 예. 자, 일단 추가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되는데 어떤 쪽에 가장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불가피하게 추가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요. 네. 중요한 건 방역 패스를 좀 확대하는 거. 그리고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하는 거. 이게 핵심이 됩니다. 네. 방역 패스에 대해서는 이제 청소년들 문제. 청소년들이 일단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청소년들 대책은 또 별도로 하고 그래서 크게 사적 모임을 강화하고 방역 패스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를 확대하고 뭐 네. 이렇게 큰 골자를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영업시간은 전혀 줄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누어서 앉더라도 밤새 또 사람들 숫자는 많을 테고 이렇게 되면은 오미크론까지 있는 데다가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상 회복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도 일상 회복으로 네. 가는 과정인데요. 또 방역만 고려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민생 경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시는데 인원 제한에 시간까지 제한하면 타격이 클 것 같고 현재로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일단 보류입니다.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 상황에서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뭐 불가피하게 영업시간 제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아니다. 일단 보류다. 네. 자, 방역 패스, 백신 패스가 아니라 방역 패스로 이제 명칭을 정확하게 불러달라 이런 주문도 김부겸 국무총리가 했었는데 정확하게 뭡니까 방역 패스가요? 그러니까 방역 패스 접종하거나 또 PCR 검사 음성 나오신 분들에게는 뭐 입출입이 자유롭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달라. 다중이용 시설, 특히 실내 그 시설에 대해서는 자제해달라. 이게 방역 패스입니다. 그러니까 미접종자는
그렇습니다. 출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죠. 이걸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제한한다. 시설별로. 예, 예. 네네. 청소년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이 현재까지는 18세를 기준으로 방역 패스를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었는데 네네. 오늘부터 그 나이를 연령을 11세로 아, 11세 미만은 접종을 않더라도 그 일부 시설이 허용이 되는데 출입이 네. 이제는 12세에서 18세까지. 그러니까 중고등 학생들은 네, 예, 방역 예. 패스 필요하다 이 그렇습니다. 이야기네요. 예, 예. 네. 다만 이제 현재 이 접종률이 1차가 50%가 안 되고 네. 2차가 한 30%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12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이 접종을 하는 기간을 고려해서 이 청소년 방역 패스는 2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겁니다. 아, 그 전에 2월? 이제 충분히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방역 패스가 미적용되는 시설을 보면은 결혼식장, 네, 장례식장, 네, 심지어는 놀이공원,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여기는 오히려 더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또 우리가 지난해 방역을 강화하면서 네. 그분들도 어려움, 당사자들이나 사업장이나 다 어려움들이 있었고 네네.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수밖에 없겠군요. 없습니다. 네. 네. 하지만 지금보다 더 심해지면 네, 더 강화할 추가로 수밖에 더 없고요. 강화될 수도 있다. 네, 네. 네. 자, 지금 청소년 예방접종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각에서, 물론 이건 방역 당국에서 더 철저하게 또 검토할 일이지만은, 아이들의 경우에 학부모들이 좀 많이 불안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학교 문제, 방역 패스 문제, 네. 그러니까 전면 등교 문제하고 방역 패스 문제에 대해서 음.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정부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고요. 그러니까 좀 더 강화해야 된다 또는 이게 일상 회복 조치의 일환인데 네. 그리고 어렵게 등교 결정을 했는데 이걸 되돌리기 어렵다. 그리고 학원이나 뭐 우리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을 더 강화해야 된다. 네. 방역을 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현재 검토 중입니다. 네. 현재 뭐 정해진 건 없는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정부 특히 교육부가 좀 앞장서서 네. 의견도 듣고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하는 네. 걸 좀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 의견들이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김 비서께서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한 이래로 가장 요즘 많이 힘들다고 보면 될까요? 처음부터 계속 이런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이 힘들다기보다는 계속 네. 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코로나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여쭤봤고요. 네. 자, 특별 방역 대책 추가 조치가 발표되면 아무래도 자유로운 영업 활동이 힘들다 보니까 소상공인 분들이 힘들 수밖에 없다. 네. 소상공인 분들을 직접 만나셨다면서요? 네, 네. 어디서 만나고 오신 건가요? 제가 이 고향 나주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나주 가면 이제 네네. 상공인들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니까요. 뭐 현장 탐방하시는 네, 거니까요. 현장에 가서 만났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음식점 하시는 분들, 네. 뭐 옷가게 하시는 분들, 학원 하시는 분들, 뭐 네. 카페 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좀 만났는데 네. 이 상황에 대한 일단 놀람이 큰 것 같아요. 아, 나주시가 인구가 12만 명 정도 되고요. 네. 그런데 작년 2월 17일 이후 지금 한 20여 개월 지났는데 그렇죠. 확진자 수는 누적 369명입니다. 아, 청정 지역이네요, 그래도. 그런데 네. 그러니까 당장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주변에는 거의 없어요. 없는데 네.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 심각성 특히 지난주에 오미크론이 아. 확진자가 국내에 발생했다고 할 때는 네. 거의 손님이 없었다고 그래요. 하하.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지방 중소도시들이 어렵죠. 경제 네. 상황이 어려운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네. 방역을 똘똘 뭉쳐서 방역을 김 하자. 의원님, 이걸 이겨내자. 좀- 뭐 이런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소상공인분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 저금리 융자 정도로는 뭐 간의 기별도 안 간다 이런 얘기인데 국무총리실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좀 특단의 경제 지원 대책을 세워줄 수는 없나요? 마음으로는 뭐 마음으로야 그렇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은 이 제한된 예산 상황 핑계 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예산 통과하는 과정에서 네. 우리
예산 당국하고 정부하고 당하고 뭐 국민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손실보상 확대해야 된다, 돈 없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총리님도 참 그 부분에서는 면목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 네. 여하튼 이제 우리 개인이 방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김 선생님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충실히 해나가야 될까요? 특별히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딱 특정할 수 없는 것 같고 결국은 방역에 협조해 주시는 정부 방역 지침에 그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지난주에 이제 방역이 확대될 거다, 강화될 네. 거다고 했을 때 우리 소위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 뉴스, 가짜 네. 문서가 좀 있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그래서 뭐 사적 모임 제한을 몇 명으로 할 거다, 네. 영업시간 제한을 어떻게 할 거다, 이래가지고 상당한 혼선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네. 확정해서 발표하기 전에는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요청드리는 네. 우리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뭐 이겨내는 저력이 있는 국민 아닙니까? 네.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한 팀이 돼야 되겠죠. 아주 어려운 시기임을, 엄중한 시기임을 강조하는 국무총리 비서실 김덕수 정무기획 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